중요하게 보면 기업을 보라고 그러지. 기업을. 지수나 인덱스나 매크로를 보지 말라고 그러고 갖다 해서 진입 시점, 청산 시점 이거를 판단하시려고 그러면 제가 하나의 팁이 있습니다. 지금 같은 장은 저는 이동의 리스크가 지금 같은 장이 거의 이동에서 성공할 확률 30%. 투자는 그런 당금질이나 엉덩이 힘이 중요해. 그래서 오늘 모신 분은 무국 선생으로 유명하시죠. 이승조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이번에 무국 선생 이승조의 주식 투자의 기본이라는 책을 새로 내셨죠. 근데 여기 언제 진입해 언제 매도할 것인가, 저는 이 소제목에 눈에 확 들어오는데 진짜 지금 많은 분들이 팔자리를 못 찾아가지고 한때 수익을 났다가도 지금 아주 그냥 후회하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1년의 호흡을 갖고 계시는지 3년의 호흡을 갖고 계시는지 10년을 갖고 계시는지 거기에 따라 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본인 자신부터 판단하라라고, 그리고 그 자금의 성격부터 판단하라고 그러지, 저는 계속 주장하는 게 매매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그냥 트레이딩 하지 말고 한 10년 목표 잡고 들어가라. 그러면 사람들이 멍 때릴 겁니다. 그러게요. 예. 근데 저도 은퇴를 하고 다시 이제 2012년부터 다시 이 방송이나 이제 이쪽 세상을 다시 나왔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제자도 훈련해보고 그러는데 결론은, 갖다 해서 최적의 본인의 1억을 기준으로요. 최적의 종목 분산의 개수가 몇 개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실제로? 사람마다 다 다를 것 같은데 그냥 저 같은 경우에는 한 3개 정도? 저도 찬성. 3개 이상 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근데 요즘 30개 이상 가지고 계신 분들이 어떻게 보면 ETF처럼 구성을 해놓으신 분들도 의외로 많이 있더라고요. 그분들은 잘못 배우시는 것 같아요. 빨리 3개로, 그러니까 30개를 들고 있다는 얘기는요. 이게 4천가든 1,000가든 구조는 망가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목이 개수가 많을수록 저는 어떻게 생각이 드냐면요. 마치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보시죠. 내가 자식을 40명을 키운다. 관리하기 힘들죠. 그러면 거기에서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똑똑한 자식 한두 명 나오기도 힘들 겁니다. 다 그냥 왼수같이 흐리고 그 40명을 다 관리한다고요? 제가 그럴 때 이 그림이 나는 우리 투자 인생에서 가장 상징적인 의미 같아요. 그래요? 제가 이 수많은 경우의 수에 2,000개 중에 내 가방에 몇 개의 종목을 갖고 가냐 할 때 내공이 세시면은 1개가 딱 좋은데 그거는 거의 불가능하실 테고 한 3개 정도를 갖고 그 수많은 변수들, 요새 같으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금리 인상, 수많은 변수들을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좀 이상하게 생각하겠지만 자꾸 판단하고 맞추시려고 그래요. 근데 저 결론은 맞힐 사람 아무도 없다. 그렇죠. 예, 맞출 사람 아무도 없다. 그러니까 리스크, 세상의 변동성에 또 변수의 변동성에 나를 최적화시키면서 견딜 수 있는 개수가 저는 한 3개에서 5개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심지어는 100억 이상 갖고 있는 분도 3개 정도 갖고 분산해서 10억 현금, 3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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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대충 1년에 한 번씩 보자. 이런 호흡으로 가는데, 투자자들은 매일 종가 보고 오늘 같은 급락할 때는 또 변동성 보고 이거 끊었다가 다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제가 85년도에 증권회사 여기 여의도에 있는 대우증권에 첫 입사를 해갖고. 그래요? 예. 85년도에 종합주가 지수가 거의 300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3천 가는데 수많은 변화를 많이 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제가 지금까지 해서 터득한 거, 지수 보지 마라. 300에서 3000까지 갈 때 나의 인생의 종목 3개를 어떤 걸 선택하냐가 내 팔자를 결정하는 거지 지수 단위 결정하는 거 아니다. 이런 확고한 결론을 내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3개 종목이나 5개 종목을 어떤 기준으로 선택하느냐의 노하우가 중요한 거지.
그거를 사고 팔고 변동성 그리고 최근에 2020년 팬데믹부터 들어온 그 주린 투자자분들이 이 특이 상황을 경험해서 이게 일반적인 주식시장인지 하는 착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든 사서 기다리면 오른다. 예. 이거는 제가 40년 가까이 경험한 거면 특이점입니다, 그냥. 그 가장 제가 끔찍했던 때가 2008년 그 금융위기 때. 그거보다 더 끔찍했던 때가 하종가 30번 치는 그런 거를 경험하고 막 이런. 개별 종목에? 예. 30번 하한가 때리면 그 어떻게 돼요? 그때는 진폭이 지금 30%가 아닙니다. 대충 7, 15, 30 뭐 이렇게 했었죠. 그래도 30번 정도 맞으면요. 팔지 않고 그러면 멍 때려요, 그냥. 그렇죠. 예, 근데 그 종목 30번 맞았어요. 10년 이후에서는 이게 10배가 왔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참 예측이라는 게 제가 이 주식 투자를 하면서 계속 느끼는 게, 뭔가 매크로적인 거를 계속 뭐 찾아내자 분석하고 공부하고 막 하잖아요. 내가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거 해서 느낌이 큰 데미지를 입는 것만 보호해 주는 거지 나를 자산가로 만들어 주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면 자산가를 만들어 주는 거의 제 선배님이나 제 경험에 의하면 결론은 좋은 종목을 사서 제가 가끔가다 이 엉덩이 힘으로 그냥 누르고 있는 눌러서 변동성을 무시하고 주식시장하고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 그 종목을 변동성에 끌고 가느냐 이게 제일 큰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존경하는 그 선배님이자 제가 스승님 모시는 분이 2008년도에 셀트리온이 2,000원, 5,000원대를 그 20년을 그 한 종목만 패신 분이 계십니다. 그래요? 예. 그분은 인간이 제가 아니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왜냐면 많은 분들이 그 장기 투자 말은 쉽게 하고 또, 처음에 그런 각오로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하다 보면 이게 계속 점진적으로 올라간다고 하면 장기 투자 아주 하기 쉬운데 올랐다, 확 떨어졌다. 그러니까 이게 막 변동성이 있으니까 저때 수익이 났을 때 좀 팔았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자꾸 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건 당연한 얘기예요. 셀트리온도 3분의 1 토막된 적도 많습니다. 상금에. 그런데도 그걸 끌고 갔다는 얘기는 그 회사에 대한 그러니까 제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기업을 보라고 그러지. 기업을. 지수나 인덱스나 매크로를 보지 말라고 그러고 그다음에 기업을 볼 때는 그 기업에 대한 확신과 미래의 그 비전과 그게 꿈만이 아닌 현실화가 될 가능성이 실질적으로 내 생각과 이 주가의 움직임이 오차가 무진하거든요. 그렇죠. 가는 길에 그 오차를 얼마나 조정하느냐 이걸 판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일단 시작점이 쌓여야 됩니다. 잘 사야 된다. 예, 지금 간단히 해서 시간 여행하고 나 장기 투자할래. 그런데 지금 현재 그러면 그 기점부터 3년 전, 10년 전을 봐서 그게 최고가 수준에 있어요. 그럼 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아니, 3년 전, 10년 전에 그걸 미리 생각한 사람도 있을 텐데 이게 지금보다 더 가려고 그러면 그 매출단이나 이익단의 성장성이나 이게 어떻게 되는지 기업을 봐서 분석해야 될 텐데, 대충 경험상 10년의 고점, 3년의 고점 있는 종목을 시간 여행하면요. 반토막될 확률이 많습니다. 오히려 10년의 저점, 3년의 저점 중에 다들 그냥 치 떨거나 투자자들한테 인기가 없는 종목인데 지금 미래의 3년 후나 5년 후나 10년 후에 이 종목이 뭐 예를 들어서 가장 중요한 게 매출액 증가율, 그다음에 영업이익이나 당기순이익은 안 따라올 수가 있어요. 그렇죠. 예. 근데 이게 언제든 늪을 다 메꾼 다음에 다시 그 영업이익의 성장률이 이게 속도를 내는지 당기순이익보다요. 그런 타이밍을 기업을 계속 측근상이든 아니면 탐방을 하시든 아니면 또 뒤져보면 더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런 것들을 체크하는 게 더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이 주리님들 지금 고생하시는 분들 좀 갖다 해서 진입 시점, 청산 시점 이거를 판단하시려고 그러면 제가 하나의 팁이 있습니다. 어떤 팁이죠? 보유하신 거 3년짜리 그 분기 보고서든 아니면 연말 보고서든 그거에 그 보고서를 하나 뽑아갖고 그
한번 노트에다가 적어 보세요. 어떤 사업 보고서 내용, 그 다음에 또 이 주석들이 쫙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거를 마치 우리가 연준이 하면 단어 하나 바꾸는 거 갖고 계속 비교하잖아요. 그렇죠. 예. 똑같이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1년 하다 보면 여기도 문구가 바뀌고 들어오는 게 있고 빠지는 게 있고 또 새로운 게 들어간 게 있고 전화사채가 나올 때는 이게 왜 들어왔는지 빠졌는지 주주가 어떻게 됐는지 또 뭔가 계획에 뭔가 첨배 이런 것들이 변한 게 나옵니다. 이게 왜 변했을까? 그거 추적하는 게 그리고 그런 거 쓰다 보면 어떤 필이 딱 오냐면 이 기업에 대한 간단히 얘기해서 뭐라 그럴까 그 어널리티나 분석 보고서의 그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거가 걸러서 들을 수가 있어요. 오히려 저는 이런 얘기하면 죄송하지만 어널리스트나 분석 시장 어널리스트 특히 이분들은 저는 마케터라고 그러거든요. 자기의 보고서 써서 자기의 승부를 걸어서 시장에다 내놓고 평가 보려고 하는 보고서를 제시하는 분들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런 보고서에 나오는 시점과 이걸 새로 시작하는 시점은 어떤 거는 접점이 1개월 정도밖에 오차가 안 나는 것도 있지만 어떤 거는 계속 들여다보면서 1년 전, 3년 전 꾸준히 한 것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 차이점을 분석하고 그 어널리스트가 쓴 보고서의 과거 그 대상 종목의 궤적이나 이것도 저는 팔로우 더 맨이라고 그걸 뒤지는 게 낫지. 또 대주주들의 성향도 뒤지고 이런 것들이 기업을 볼 때 기업에 갖다 해서 지니까 청산을 하는 판단하는데 중요한 아이디어를 주지. 제가 그래프 이평선 고가저가 이거 좀 제발 좀 보지 말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기술적 분석. 예, 기술적 분석은 저도 30대에는 거의 10년간 기술적 분석에 집중했었는데 제가 이제 한 10년 전부터는 기술적 분석은 안 봅니다. 이유가 있으실까요? 그냥 기술적 분석이 매매를 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머리를 쓰게 만들어요. 꼭 머리를 쓰게 만듭니다. 근데 그 머리 써서 잘 될 때도 있지만 반대로 될 때도 허다해갖고 기술적 분석의 절대 법칙 나왔다 그러면 그냥 저는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그러고 그 다음에 참고는 됩니다. 그 위치 파악이라든지 이격이라든지 기술적인 여러 가지 툴이 있거든요. 그 툴에서 참고 대상은 되는데 내가 설정한 종목의 그 투자 인생의 시간 여행하는 데는 저는 그냥 그거를 무시하고 당근질해서 내가 오는 수준까지 얼마나 견디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실전에서 해보면 저는 물린 거 건드리는 건 오히려 쉬워요. 쉬워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물리면 물타기 하든 뭐 여러 가지 고민을 하잖아요. 근데 되게 힘들어 하거든요, 사실. 그 저는 부분을. 그건 반대로 물린 거는 쉽습니다. 반토막 때도 그러면 이거 이렇게 생각해요. 부캐가 없어서 그러세요. 부캐? 예, 부캐. 아. 예, 물렸어요. 반토막이 됐어요. 그러면 저는 강의하거나 책 쓰거나 다른 데 열심히 해서 새롭게 돈 벌어갖고 그 반토막 된 걸 계속 삽니다. 그 기업에 대한, 그러면 옛날보다 못 사니까. 예, 더 싸게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한정된 자산을 갖고 그러니까 이거를 생활형 투자자라고 제가 표현하는데 생활형 투자자는 자꾸 종목을 교체하거나 이거를 팔아서 이동하거나 이러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동의 리스크도 있고요. 그 다음에 손절해서 다시 사는 거는 제가 반대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는 어디서 끊어갖고 어디서 진입하는 툴은 로직에 따라서 시스템 로직을 만드는 게 중요한데 제가 그런 것도 수없이 해봤을 거 아닙니까? 그래 보이 어떤 논리가 나오면 끊었어요. 그래서 생각대로 떨어지면 쉬워요. 근데 딸 때 못 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여기서 더 사면 더 떨어질 것 같고 그렇죠. 그 당시에 그래프는 더 망가질 것 같고 다 그러면 어떤 논리가 나왔냐면 그때 시장이 좋아하는 종목으로 싹 이동해서 종목이 늘어나게 돼요. 그러니까 손절도 못하고 그냥 들고 있는 상태에서 그거를 사실 더 싸졌을 때 사야 되는데 끊는 걸 사줘야 되는데 그냥 새롭게 지금 잘 되는 주식을 이걸로 산다. 가요. 그런 보통 확률이 그러지. 그런 확률이 많아서 종목의 개수만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동의 리스크일 때 이제 손절해서 다시 사는 개념 이것도 중요하지만 자꾸 이걸 착각하는 것 같아요.
이동해서 나는 이제 손주를 귀신같이 할래. 그럼 3%, 5% 룰을 정했어요. 이거 10번 해보면요. 50% 날라가요. 그거 녹아나는 건 생각을 안 하세요. 자꾸 지워버린다고. 한 번 벌면은 다 메꿀 수 있다. 메꾼다 했다. 근데 지금 같은 장은 저는 이동의 리스크가 지금 같은 장이 거의 이동해서 성공할 확률 30%, 실패 확률 70%입니다. 우리 보통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렇게 많이 빠져 있는 주식, 손실난 주식, 그거는 일단 안 좋은 거라고 일단 생각을 하고 괜찮은 주식으로 종목 교체를 해보자. 이런 의견을 일단 반대하시겠네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러면 그 종목에 대한, 저는 반대하는 게 아니라 그 종목에 대한 기업을 먼저 분석해서 이게 3년이나 10년의 미래가 없다면 그래도 끊으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게 미래,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작년부터 건설 3인방 사놓고 제가 10년 동안 들고 계획으로 해서 딱 3가지 종목을 공견하게 방송에도 떠들고 이렇게 합니다. 현대건설, DLNC, GS건설. 앞으로 10년? 예, 2030년에 할 거예요. 근데 그 사이에 30%나 50% 갖고 팔았다 그 종목을 딴 거 안 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고죠. 내가 예를 들어서 1억에 3천만 원을 현대건설 넣었어요. 그래서 요번에 6만 원에 사갖고 4만 4, 5천 원이 바닥인 줄 알고 다시 껴넣습니다. 근데 그 로직은 내가 1000주 팔았을 때 1100주든 1200, 물량 늘리는 개념, 물 타는 개념이 아니라 그렇죠. 같은 돈 갖고 그런데 더 빠졌어요. 그럼 우리는 그거를 또 손절하고 딴 거 하고 더 이렇게 하려고 그러잖아요. 냅둡니다. 그냥 냅두고. 예, 냅두고. 왜냐하면 3,800원까지 갔다. 그런데 왜 냅두냐? 다시 6만 원 직전 고점 돌파해서 10만 원도 보인다는 믿음.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믿음이 있으려면 기업을 판단해 갖고 매출이나 이익 성장성이나 이런 것들이 보여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려고 그러면 저는 어떤 작업을 하냐면요. 요 그림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네. 제가 DB하이텍도 지금 거의 10년간 들고 갈 거라고 제2의 에코프로 같이 될 거라고 해갖고 이거 매매 안 하고 팔고 사고를 가고 있는데 제가 그 판단의 기준이 되는 가장 중요한 로직입니다. 저 빨간 선은 네. 분기의 그 주가의 고점만 이은 선입니다. 그 다음에 파란 선은 분기의 저점만 이은 선입니다. 그래서 그 진폭만 보고 고거의 고가 저가의 중심값이 밑으로 내려가나 위로 가나 그냥 척도만 판단하려고 합니다. 더 중요한 건 밑에 단입니다. 뭐죠? 분기의 매출액. 그다음에 상향이네. 예, 분기의 영업이익. 저는 이게 계속 증가하면 주가 안 봅니다. 그냥 지금보다 더 증가해요. 그러면 이 8만 5천이 지금 고점이거든요. 이게 누적화되면 저 고점을 더 넘어서 이제 새로운 또 주가가 나올 거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게 시작점이 여기 딱 보시면 2020년도 10월 달을 저는 요번 IT의 시작점이라고 봅니다. 2010년 10월 달. 네. 그러니까 요 분기 그리고 이게 이제 궤적이 쫙 올라가면서 이제 쭉 분기 매출이라든지 영업이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우상향 돼서 예를 들어서 이 3,600원 매출이 1조 넘었다고 한번 가정을 해 보십시오. 그러면 지금보다 3배가 늘어나요. 그럼 이 주가는 지금 8만 원 고점이 얼마가 있을까요? 저는 위메이드나 에코프로 같이 될 것 같고 에코프로도 10,000원 아래에서 시작했거든요. 그렇죠. 예. 이 10,000원을 그 15만 원 올 때까지 사지 않고 들고 있는 사람이 최고였을 거고 위메이드도 그 바닥권에 있었던 거를 24만 같이 산 게 최고일 거고 어떤 걸 하지 말았어야 되나. 에코프로가 시장에서 작년도 그냥 난리치고 15만 원대 뭐 30만 원 간다. 이 연봉 보면 끔찍한데 월봉 보면 엄청나게 올랐을 때. 그럴 때 안 하는 기준을 딱 잡는 게 중요하지. 지금 현재 미래에 앞으로 3년이든 5년이든 매출단이 증가하고 영업이익 증가하는 기업은 저는 트레이딩 좀 하지 말고 트레이딩 하고 싶으면 이격이 단계가 너무 높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120일 기준으로 잡는데 그러면 6개월 평균값 아닙니까? 거기서 갑자기 뭐 이 주가가 따블이가 120일이 평균이 한 2만 원인데 주가 4만 원. 그럼 그때는 좀 일부를 팔아봅니다. 그리고 딴 거 안 가고 변동성 줄 때 그걸 다시 껴넣어보는 그래서 세 개로 압축해갖고 이 에너지가 다 끝날 때까지 가봅니다. 그 에너지는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대주주가 매출을 희석화시키는 작업을 하거나 영업이익을 빼내는 작업을 하거나 뭐 무상증자를 하거나 이 돈 버는 거 갖고 건물을 사거나 아니면 지분 인수해 갖고 또 영토를 확장하거나 저는 이거를 대주주 입장에서 엑스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히려 그럴 때는 이거는 이제 여행 끝내자. 이런 개념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게 그러니까 매출액이 됐든 이익이 됐든 같이 계속 우상향으로 가준다면 굳이 팔 이유가 없다. 계속 들고 가는 게 좋다. 그러니까 고가 저가를 맞추지 말고 그래서 건설주는 저는 상징적으로 어떤 세 가지 아이디어를 잡고 있습니다. 저 압구정 그 40, 50년대 현대 아파트가 주상복합 30층이 됐든 60층이 됐든 내 눈에 보일 때 그때가 또 건설주를 매도할 때다. 한전에 그 저 50층짜리 3개 건물 보일 때. 그럼 대충 2027년에서 2030년 정도 아직까지 땅 파고 흡하고 말로만 계획 잡았지 들어간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하겠다고 그러는 거지. 법률 조정하고 예산 그러니까 지금 뭐 GTX도 지금 뭐 계획 어느 선이지만 뭐 하는 게 있습니까? 그다음에 또 이 한전부지 뭐 또 한강변에 뭐 또 여의도도 지금 제가 여의도에서 한 20년째 이 섬에서 갇혀 사는데 그러세요? 예. 지금 여의도 아파트 제가 은근히 여의도 아파트 분석가가 됐습니다. 실제 투자를 해보면 쭉 있는데 금년 지금 오세훈 시장이 바뀌서부터요. 이 여의도 물건 구하기가 힘듭니다. 계속 여기도 재개발 재건축 이야기가 있었죠. 계속 그 갈등 나오고 그러는데 이제 그 35층 제한 풀리고 그 다음에 저는 이 파크원이 하나의 상징인 것 같아요. 이 상징물이 하나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더 현대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저는 또 하나의 부동산으로 이것도 모멘텀 이벤트라고 그러는데 IFC몰을 미래 세계 갈 것 같지 신세 갈 것 같지 모르지만 여기에 스타필드가 만약에 들어온다면 여기가 어마무시한 또 하나의 어떤 뭔가 거점 부동산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저 닭장 같은 아파트가 주민들이 스스로 알아서 높아지는 에너지가 나올 거고 이 바로 건너편에 용사랑 같이 접목하면서 동부 이천동 압구정 여기까지 쫙 보면 이런 느낌 안 드세요? 그냥 제가 요새 홍콩 안 가서 그런데 저 한강에 배 띄워놓고 쫙 보면 이 한강 야경의 르네상스가 한 2030년에서 2035년 사이는 마치 홍콩같이 바뀔 것 같아요. 그때 건설주 팔죠, 뭐. 그러니까 하나의 예로 이제 건설주를 말씀하신 건데 이런 식으로 그 섹터 혹은 그 기업들의 가장 그 정점, 그 현상하고 연결해가지고 그 시점을 계산해 보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건설주는 저는 2022년부터 시작이라고. 그리고 대충 이게 눈에 보이고 하는 게 건설이 속도가 있어요. 그래서 5년에서 7년에 이제 눈에 들어올 겁니다. 네. 그러면 2025년, 근데 주가는 약간 선행성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못 가도 3년씩 끊어서 보시죠. 2025년에 아까 세 가지 딱 해갖고 지금은 뭐 이렇게 예측할 건 지금 나오는 정보나 분석이나 모든 데이터 갖고 현대건설 5만 5천, 6만 원 저항, 3만 8천 원, 4만 원 지지. 돌파, 5만 5천 원 돌파하면 얼마, 뭐 여러 가지 분석. 이런 걸 하지 말자는 얘기죠. 그거 맞출 사람도 없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이 데이터를 3년 2025년에 나오는 데이터 갖고 비교해서 지금과 그때 위치를 보면서 판단하시는 게 어떻겠나. 저는 투자는 그런 담금질이나 엉덩이 힘이 중요해요. 그래서 실전에서 가장 어려운 게요. 수익 난 거 건드리는 게 제일 어렵습니다. 우리 익절한다고 하죠. 예, 그게 쉽지 않다. 간단해서 제가 300% 먹었어요. 네. 근데 이게 보합까지 가까이 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면 그거보다 더 10배를 더 가요. 근데 이런 걸 어떤 논리가 나오냐면 이런 거 한번 겪죠. 그럼 내가 팔았어야 된다는 그 각인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서 털려요. 거기서 흔들리면 털려요. 그리고 나서 날아가면 진짜 여기 뭐라 그럴까? 멘탈 붕괴. 예, 그것도 멘탈 붕괴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결론은 나의 인생의 종목을 찾는 내 실력을 키우자.
그리고 그 종목을 자식같이 생각하면서 한 3명이나 5명을 내 인생 종목 키워서 내 인생의 10년을 그거와 끌고 갈 수 있는데 10년이 너무 기니까 3년씩 끊어서 보자. 이 훈련을 하는 거를 강조해드리고 그걸 추천하는 사람입니다. 네. 그러니까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이나 하는 사람들은 제 호흡 보면 좀 미쳤다고 그러죠. 예, 이해도 못하고. 그래서 이 책도 그 호흡이 필요하는데 필요한 시장을 보는 기준, 기업 보는 기준. 그리고 그 사이에는 저는 소일거리용으로 또 그래서